자, 이 극갈래 원래 별로 안 어렵거든요. 별 없는 단원인데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뭐냐면 이 이강백 선생님의 결혼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이강백 선생님의 요 희곡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긴장하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상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다음 좀 일반적인 연극에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연극의 틀을 좀 벗어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결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연극,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극갈래는 대체로 이제 뭐 희곡이라든지 이제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 대본 뭐 이런 것들이죠. 것들인데 이 희곡이라고 하는 거는 연극 상연을 위한 이제 문학의 갈래를 우리는 희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강필 선생님의 희곡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일반적인 연극의 틀을 좀 깨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흔히 연극이라고 하면 뭐야? 일단은 배우가 무대 위에 나오죠. 나와서 관객들에게 어떠한 캐릭터를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객들에게는 이제 연기는 캐릭터의 모습이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이제 뭐 감동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좀 일방적인 형태야. 맞죠? 자, 그래서 무대에서 관객으로 일방적인 형태로서 이제 좀 표현되는 예술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결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요즘 시대에는 연극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이런 연극이 많아. 뭐 개그 프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그냥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왜 그냥 관객이랑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막 다양한 형태들이 많잖아. 근데 요거는 엄청 오래된 작품이에요. 몇십 년 전 작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역시 그냥 단순히 무대에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무대 바깥에 이 관객들까지 전부 그냥 이제 하나의 연극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막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관객의 물건을 빌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함께 참여하는 이제 형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특이한 형태의 이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시초가 되는 작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작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희곡, 그러니까 극문학으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좀 적어보자면 서술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흔히 지난 시간에 왜 화단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서술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설에서 사건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작가가 가상으로 세운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일단은 희곡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지? 희곡의 대신에 이제 이 글을 이끌어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서술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 작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글쓴이 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술자 없이 무엇으로만 진행됩니까? 인물의 대사 그리고 지시문이죠. 그래서 이 대사와 지시문 안에 담겨 있는 이제 사건의 흐름이라든지 대사의 의미 또는 인물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우리 어떤 행동의 의미, 그 다음에 사건의 흐름을 추론해야 됩니다. 왜냐면 서술해준 서술자가 없어. 근데 가끔씩 서술자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그 서술자가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냥 이제 연극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해설자가 됩니다. 해설자가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쭉 해설해주고 다시 들어가요. 이 이강백의 희곡 중에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설이 필요할 때는 누군가가 해설자로 등장해가지고 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든지 해설자처럼 쭉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이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대사는 인물의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사건 추론합니다. 뭐 이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독백이랑 방백 표시. 자, 대사 안에는 독백과 방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독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상대 듣는 사람 없이 혼자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혼잣말이죠. 혼잣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혼잣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해요. 맞죠?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펜 떨어졌는데 아이고 펜이 떨어졌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 잘 없습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 물론 이제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마치 설명하듯이 혼잣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연극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혼잣말이 필요합니다. 맞죠? 상황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 혼잣말을 뭐라고 하냐면 독백이라고 합니다. 독백. 근데 방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백은 뭐냐면요. 방백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마음속을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마음속을 나타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물이고 저기 인물이 하나 더 있어. 서로 대화하는 와중에 얘만 안 들리는 내 마음속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저 배우한테 조명이 푹 꺼집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조명이 들어와. 그러고는 나레이션이 나온다든지 또는 내가 말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걸 이 사람은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듣는 거야. 이런 거를 방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듣는 상대 없이 혼자 말하는 것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또는 방백은요, 상대가 있는데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극갈래, 특히나 희곡이라고 하는 이제 글의 특징입니다. 특징. 자, 그리고 이 희곡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이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갈래에 비해서 이제 인물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그 뭐와 다르겠어? 소설, 서사갈래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다릅니다. 사람이 한 5,000명 필요해요. 그러면 영화는 모으면 됩니다. 드라마도 모으면 돼. 5,000명. 맞죠? 근데 연극은 5,000명 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5,000명을 표현하고 싶으면 마치 5,000명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야.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5,000명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이나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장소가 바로바로 바뀌거나 있을 수 없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출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대를 바꾸는 거 바꾸는 이제 방법이 없죠. 맞죠?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알고만 넘어가세요. 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극갈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술 작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개념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진짜 예술적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걸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주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걸 있는 그대로 상투적으로 표현하면 그거는 뭔가 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에서 우리는 예술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예술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없던 것들만 찾을 수 있어? 없단 말이야. 세상에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찾을 거야? 근데 예술작품은 아주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예술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일상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엉뚱한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낯설게 하기는 흥미나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우리 미술로 따지자면 왜 그런 거 있어요. 저기 마르실 디샹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전시장에다가 그 남자 소변기를 갖다 놨습니다. 혹시 얘기 알고 있습니까? 그 소변기를 딱 갖다 놓고는 거기에다 이름을 뭐로 지어놨어요? 샘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게 왜 예술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이 변기라고 하는 것이 화장실에 있고 이제 배설을 하는 용도로만 계속 쓰였다면 그것은 예술적이지 않아. 너무 상투적이야. 진부해. 그런데 얘를 그 용도로 쓰지 않고 전시관에 갖다 놨더니 얘의 역할이 갑자기 뭐가 됐어? 누군가한테 바라봐지는 역할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소재를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이 대상을 낯설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낯설게 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화가 있어. 근데
이 구조를 상황이나 배경을 싹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들리겠어? 완전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단화로 전환시키는 걸 우리가 이제 낯설게 하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밥 먹었어. 응 먹었어. 인데 밥을 빼고 먹었어? 응 먹었어. 야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 먹었어가 밥 먹었어야? 아니 돈 먹었어가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먹었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밥 먹듯이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 끓여져 있는 상황이 약간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면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게 뭐야? 이 먹었어? 응 먹었어 라고 하는 이 단화를 낯설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재미적인 요소,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요소를 좀 추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희곡에서 그러니까 연극에서의 낯설게 하기는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가지고 그 저기 뭐냐 그 서울에 있는 대학로라든지 이런데 연극 한번 보러 가보십시오. 그런 이제 말장난 같은 그런 이제 대사들 있잖아.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들. 자 그래서 요거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남자 여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둘 다 굉장히 속물적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위해서 서로 선을 보는 거거든. 이 선을 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각각 속물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는 되게 철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하는 거잖아. 그치?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물질을 따지는 어떤 물질주의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건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소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내 소유로 가져야지만 이게 내 거, 네 거를 나눠야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내 거, 네 거를 안 나누면 물질주의적인 사람이 있을까? 애초에 없겠지. 맞죠? 그래서 과연 소유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가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요. 이 남자가 등장해서요. 책을 먼저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는데 한 사기꾼의 이야기를 읽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이제 들어있냐면 요 남자의 사연이랑 좀 이제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기꾼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치 책 읽듯이 어떤 사기꾼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 책을 제가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면은 외롭고 결혼하고 싶은데 빈털터리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뭘 하냐면요. 저택을 삽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자와 넥타이 그리고 호사스러운 의복 그러니까 이제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이제 다 빌리는 거야. 그런데 이 빌린 물건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는 몇 시간, 뭐는 몇 시간, 뭐는 몇 시간. 자,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그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돼가지고 맞선을 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맞선에서 만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이는 중간중간 등장해가지고 남자한테서 물건을 뺏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딱 나옵니다. 왜들 그러시죠?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갑자기 하인이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뺏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왜들 그러시죠? 그러니까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웃고 있죠. 이번에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물건이 지금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하나 보자면 마치 이 남자는 여자에게 그렇게 꾸며놓은 것 자체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냐면 얘네들을 마치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런데 소유야? 아니잖아. 다 빌려온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자,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 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이게 뭔 말이야? 약간 이제 언어유희죠. 그러니까 걱정 마라. 내 넥타이 뺏긴 게 다행이다. 내 목 뺏겼어 봐라. 나 여기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表面적인 듯이 바라보는 내 여자의 관심을 돌리려고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퍽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이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요. 만약에 맞선 상대가 비털털이면 되돌아오고 부자면은 꼭 붙들겠다는 내용의 맹세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한 거야? 여자의 엄마가 여자한테 시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죠. 물질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물질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남자가 어떤 분인지도 듣고 싶군요.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던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계속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냐면 넥타이 뺏긴 게 이해가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넥타이를 점점점. 자, 그러니까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이게 어떻게 뺏겼냐면요. 그냥 쓱 이렇게 뺏긴 거 아닙니다. 무당탕탕 해가지고 뺏긴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놀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지요.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라고 계속 지금 여자에 대한 것을 계속 남자는 물어보려고 하죠. 왜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점점점 하면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야 되돌려받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봐 라고 하는데 지금 뒤에다가는 뭐라고 가서 얘기하냐면 여봐 그 가져간 거 5분만 더 빌려주게 라고 계속 말로 얘기합니다. 방백이죠, 방백. 자, 그러니까 하인이 대답이 없습니다. 자, 딱 5분만 사정해도 안 되겠나? 그러니까 계속 절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라고 하면서 여자가 뭐래요 하인이라고 하니까 거짓말하죠. 네,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 잘해보라고 하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갑니다. 관객석.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관객을 극중으로 끌어들입니다. 사건 속으로 투입시키는 거야. 사건 속으로 관객을.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는 게 첫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상황과 주제의식을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장면에서 모든 관객의 참여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볼게요. 물론 그래요. 저 인정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앞에 보세요. 자,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심부름이 나는 주제. 속 좀 상합니다만 그야 뭐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 말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관객으로부터 넥타이를 빌립니다. 자, 그래서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것입니다. 자, 여기 표. 사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는 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 내가 넥타이 빼앗겼는데 원래 내 거 아니야. 빌려온 거야. 맞죠? 그래서 다시 원래 것으로 빼앗기듯이 돌려주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번에 또 뭘 빌려? 관객의 넥타이를 빌립니다. 근데 넥타이를 빌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실은 당신 게 맞기는 한데 근데 또 아니야. 당신도 누군가에게 빌렸을지 또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누군가로부터 어딘가로부터 빌려온 존재가 아닐지라고 해서 계속 확장하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쓰는 물건, 우리가 쓰는 자연 이런 것들이 모두 뭐 한 존재들이라는 거야. 빌려온 대상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적이 없었다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아직 초반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툭 던지듯이 얘기합니다. 당신도 혹시나 그 누구한테 빌려온 것일지 모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나는 이만이라고 하면서 이제 넥타이를 빌리고 갑니다. 남자 급한 걸음으로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죠. 왜냐면 5분 지나면 뭐 해야 되는데 넥타이 돌려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두르죠. 어때요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멋진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이 멋지다는 거야? 아닙니다. 사실은 멋진 넥타이를 메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멋진 분이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뭘요?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이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이거 이제 관객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건 그렇고요. 우리 하다만 이야기,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대화에 참여해 줍니다. 무엇을 갖추고 있으니까? 넥타이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대화에 참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작게 한숨을 쉬고 그럼 저 자신에 대한 건 아직 멀었군요. 그렇죠. 나도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어머니, 다음 딸 이런 순서니까 계속 진행해 봅시다.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품은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적으로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실제로도 궁금하다는 거야? 안 궁금하다는 거야? 안 궁금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지금 두 사람의 관계, 현재 지금의 관계, 그러니까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대화다. 자, 그래서 당신 어머니 성품은 어떻습니까? 난폭하십니까? 상냥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자가 글쎄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의무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무 영혼 없이 형식적으로 좀 대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서 여자의 진심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폭에다가 상냥을 겸하신 분이다. 자, 그러니까 쉽지 않다.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이마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목 또는 곤혹스럽다. 저 형식적으로 말해서 진심인 대답을 좀 바로 하지 않았는 거 같네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뭐야? 결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게 그게 본인의 목적이고 꼴이야. 맞지? 내가 골을 넣었다라고 내가 골을 달성했다라고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왜 그러시죠? 뭐 별건 아닙니다.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뭐가 어려워서요. 하긴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방금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옵니다. 뭐가 벽에 부딪혔다고나 할까요? 라는 게 이게 뭐야?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벽에 부딪혔다는 거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결혼이야. 맞죠? 그런데 나의 결혼에 지금 장애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군요.
첫눈에 반한 사람들도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처음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 이야기도 당신 어머니께서 액에서 머물고 있고 점점점 이러니까 여자가 용기를 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어디 힘 좀 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다음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놀라시겠지만요. 자, 말해요 뭐든지 라고 하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놀랐습니다. 갑자기 라고 하죠. 근데 이거 지금 진짜 놀랐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진심 없습니다. 그냥 영혼 없이 반응한 겁니다.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태어난다는 건 언제나 갑자기죠.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맞죠? 자, 저는 태어날 때 제 기분이 어떠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죠? 1 더하기 1이 2인지 왜 모르겠다라고 모르겠는데 그게 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시겠어요? 덤이에요. 덤이라고 얘기합니다. 덤 표시해주세요. 자, 덤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더 얹어주는 것입니다. 예. 맞죠? 이게 뭐냐면 여성이 자신의 출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태어나게 됐다, 탄생하게 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전부 빌린 것인 거야. 따지고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덤을 얹어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아까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빌려온 것이야. 나도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저런 식물도 흙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다 어딘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맞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고, 이거 너네 거 아니잖아. 내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라는 거야? 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로 마치 얹어서 받은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덤이라는 거야. 그럼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걸 그냥 나도 얹어서 받은 셈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밑에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자, 왜 조금 더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래요. 제가 얹어주는 게 자기래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주고 또 덤으로 저를 어머니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주고 덤으로 나를 어머니에게 얹어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덤 아니겠어요, 덤. 이 말 속에는 뭔가 그리운 게 있답니다. 아버지는 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달아나셨대요. 말하자면 뺑소니를 치신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 많은 재산은 다 뭐였다라는 거야? 빌렸던 거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 여자의 출생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역시 무엇으로? 물질로서 어머니를 현혹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이 남자가 여자한테 보여주는 행동이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인간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떤 관계? 물질적으로 얽매여 있는 관계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소유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덤으로 뭘 얹어줬다고? 이 여자라, 그렇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얹어줬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나라고 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를 덤으로 얹어받게 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하지만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 안 해요.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에게 뭔가 덤이라는 옛 이름처럼 그리운 데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남자 역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줍니까? 여지를 줍니다. 자, 그래서 덤, 혹시 그분도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건 아닐지. 안 그래요? 자, 덤. 어머니에게는 안 됐지만요, 그 덤이라는 점이 저에게는 좋아요. 이 여자 역시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왠지 홀가분하더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한답니다. 하긴 그렇죠. 고생 많으셨어요. 홀로 덤을 낳아 키운다는 건. 그만둘까요, 제 얘기? 그러니까 덤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다음. 그래서 어머니는요, 단단히 벼르시는 거예요. 이 덤을 키워서 결코 사기꾼에게 주지는 않겠다고. 자, 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남자가 나도 알만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도 난 사기꾼한테 안 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뭘요? 고맙기는요. 그러니까 여자가 사실 이런 덤 이야기는 처음인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남자에게 뭘 가지고 있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린라이트가 켜졌죠. 자, 그래서 그냥 가슴 속에 덮어두었죠.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요, 그저 불러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자신을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혼자서 덤 이랬는데 그냥 대답합니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목소리는 그저 불러본 게 아닌데요 라고 하니까 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넥타이 풀어서 빌려줬던 그 관객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자,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눈물이 좀 그렁그렁한 거죠. 자, 그러면서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자, 잘 보세요.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노래 부릅니다.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계속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코미디를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자죠, 풍자. 자, 그래서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뭐가 담겨 있냐면 이 여자를 속이고 있다라는 요 미안한 마음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역시 방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관객한테 넥타이 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여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덤,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 노래를 이어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는 남자한테 옵니다. 그러고는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계속 노래 부르다가 덤 하다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진실을 나중에 들키게 될 수 있는데 이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재산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재산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필 이런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뭐야? 거짓말이잖아. 그쵸? 자, 이 이야기 듣고 나서 갑자기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어깨에 기댑니다. 자, 하인 위협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한테 다가옵니다. 위기죠, 위기. 자, 하인이 물건을 빼앗으려고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남자가 그 꼴을 여자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눈을 감아요. 지금 이렇게 서로 어깨에 기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감고 있는 걸로 이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난 지금 행복해요. 여자가 저도 행복해요.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 남자의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갑니다. 우주머니 뒤져가지고. 자, 여기 별표.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물건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상황과는 별개로 지금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 자신이 부자임을 드러내는 어떤 그 물건, 물질일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원래는 자신을 부자처럼 보이게 하는 물건들이야, 물질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질구레하다라고 하면서 그 물건을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물건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해. 왜? 여자랑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랑에 빠졌어. 자,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이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는 물질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진정한 사랑을 느꼈을 때는 이제 얘는 없어도 되는 것이야. 그래서 빼앗기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자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죠. 자, 그래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거 못 되시오. 그저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니까요. 자,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보았습니다. 자,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별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전부 빌린 것이야.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거야.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몸도 이 몸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죽고 나면은 자연으로 다시 되돌려 주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어도 아무 상관없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슬프거나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예시들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뭔데 이 나무가 나뭇잎이 자라고 나서 이제 겨울 되면 어떻게 돼?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땅으로 다시 다 되돌려주잖아. 그 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태어나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땅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거,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 남자의 깨달음입니다. 남자가 깨달은 거야. 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제 뭐 시계든 저택이든 하인이든 다 빌려봤더니 언젠가 다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 돌려줘야 하는 것들이 세상 천지 전부 모든 것들이 다 어쩌면 다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자랑거리 하나가 생겼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런 진실이 바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깨달음이죠. 자, 그래서 나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아직 모르. 밑에 나와있죠. 눈치를 못 챈 거야. 왜냐면 어머 부자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 이거잖아. 그렇죠? 원래 그런데 덤 당신에게는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여자가 잊고 말 거야.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가 가가지고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요. 그 속에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3장을 이제 꺼냅니다. 그 와중에 하인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남자의 모자를 뺏어갑니다. 모자를 뺏어가요. 자, 그래서 이번에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방백이에요. 아니지. 방백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반 대사예요. 자, 다음 여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걸 좀 보세요. 자, 그래서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제 자신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거 표시. 외적 요소. 여기 지금 나와있죠. 외적 요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물질적 태도죠. 자, 그래서 남자가 사진들을 바라보고요. 하인이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 모자가 의자 위에 놓여져 있는 모자가 하인한테 뺏긴과 동시에 여자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이 모자 가져가다가 이렇게 사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하죠. 뭘 봐? 그러니까 여자에게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러죠. 자, 그래서 남자가 사진 중에서 여자 본인의 것을 들어서 여자 얼굴에 대고 한참 봅니다. 그러니까 사진 하나 들어가지고 지금 대놓고 여자 얼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진 옆에 대고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당신이군요. 그러니까 여자가 네 이러고 얘기합니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이러니까 여자가 22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22 꽃다운 나이군요. 자, 다음 어머니의 사진을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죠. 어떻게 돼요? 이젠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지금 사진 이렇게 하면서 22살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의 사진 얼굴에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여자한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늙지 하니까 지금 그러면 그 조금 늙은 얼굴이 지금 이 얼굴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죠. 45이에요. 그러니까 45 중년 부인이군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조금 쉰 목소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쉰 목소리가 마치 중년 여성을 흉내내는 겁니다. 중년 여성인 것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는 또 남자가 할머니 사진을 이렇게 또 옆에다 갖다 댑니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얼굴이 당신 얼굴입니다. 할 때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야? 그렇지, 할머니 얼굴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푹 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70살이 넘었어요. 자, 그래서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이 늙으셨군요에 담겨있는 말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움을 잃으셨군요. 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얼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얼굴에 돼 있던 사진을 탁상 위에 탁 내려놓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지금 당장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저는 약간 잘생긴 뭐라고? 죽을 때까지 잘생긴 선생님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잘생기면 되지 않냐고? 아니 저는 약간 소리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다고? 자기 잘생긴 소리 될 것 같아. 맞지? 안 때리네. 잠이나 깨라고. 자, 재미난 놀이를 해봤죠. 자, 네, 재미있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이 지나간다 표시. 시간이 지나면 소유가 소유하지 않은 걸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시간인 거죠. 소유하고 있던 것이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남자는 무엇을 하게 해주고 싶은가 하냐면, 왜냐면 이 남자가 지금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가지고 되게 행복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여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자신의 깨달음을 여자에게 이제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여자가 느끼게 해주죠, 정확하게는. 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놀이가 바로 뭐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갈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유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다음 중간에 또 생략됩니다. 결국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행복해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인이 또 뭘 뺏어가냐면 남자의 저고리를 뺏어갑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진심을 다해 여자에게 다시 청혼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진실을 고백합니다. 이 진실을 고백한다는 게 이제 어떤 고백이겠어? 네가 굳이 안 사지. 이제 사실은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이제 그 저고리를 빼앗기면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까 모자랑 똑같습니다. 다행히 바지는 남아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신발만 신고 있게 되거든요. 신발을 빼앗기게 됩니다. 신발을 빼앗기게 돼가지고 이제 맨발에다가 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 바지만 입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신발 뺏기고 위에 저고리 뺏기고 위로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뭘 하냐면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지만 입은 채로 청혼을 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아직 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모든 걸 깨달았잖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당신에게 청혼을 하는데 이제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하인이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줍니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자,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것이지요. 나가라. 그러면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사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죠.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 남자가 겪었던 이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하인이 엄청나게 키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서 자기 반에 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하인이 구두 신고 있는 거야. 이 신고 이제 뭐 해야겠어? 이 남자 차서 보내야겠지. 맞죠? 왜냐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그 상황에서 남자가 청혼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뭐만 하겠다? 사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남자가 깨달았어. 빌린 동안에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여기 소유에 대한 그렇지. 나는 당신을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당신을 빌릴 뿐인 거야. 그래서 그 빌린 동안에는 뭐만 하겠다? 진심을 담은 사랑을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건 진심입니다. 진심. 자, 그러니까 여자가 어쩌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자기도 사랑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리고 하인이 구두를 거의 다 신습니다. 다음. 그래서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자,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점점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가 뭐냐면 이게 어머니와의 맹세입니다. 어떤 맹세? 빈털터리면 뭐하라고? 갖다 버리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빈털터리랑 결혼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글쎄 그건 점점점 하면서. 자,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자, 이게 뭔데? 아까 그 사진 3장이죠. 이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려고 얘기했던. 자, 그래서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3장입니다. 젊었을 때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소유물이라고 하는 건 모두 변하는 존재입니다. 있다가 없고, 이 소유물 또는 외적 요소,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그런데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이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면서 거절하죠. 자, 그러고는 이제 떠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더. 그러니까 몸집섭니다. 그런데 얼굴은 남자를 외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 지시문입니다, 여러분들. 지시문. 대사는 아니잖아, 그치? 이 지시문을 통해서 이 배우가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 배우의 연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잠깐만요라고 불러서 섰기는 섰어. 그런데 남자의 얼굴은 봐, 안 봐? 안 보잖아. 여기에는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맞죠?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 내가 멈추라고 해서, 남자가 멈추라고 해서 멈춘 거는 지금 남자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남자를 외면하고 가기도 가야 돼. 왜냐면 저 남자는 내 삶을 구제해주지 못하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태도는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가적인 태도라고 하죠, 보통.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 못하죠. 그래서 덤으로 내 말을 조금만 더 들어봐 달라. 자,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기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원망하는 말투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요게 지금 당신 나 속였어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원망 전혀 없고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야. 팩트만. 그냥 당신은 그냥 팩트로 그냥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어조가 안 담겨 있잖아, 대본에는. 맞죠? 원망이 섞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존재 자체가 그냥 이제 이 사기꾼이라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악의적인 느낌 없이가 있는 거야.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그냥 사실 그 자체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가 난 사기꾼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시인하다 라고 인정하다, 또는 이제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죠. 자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빌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난 사기꾼이다. 왜냐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 줘야 됐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내 본색은 빈털털이라는 거야. 자,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들 덤으로 빌렸지요. 이게 바로 뭔데? 이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소유의 본질이죠. 모든 건 다 빌린 거다. 덤으로. 자, 그래서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가진 거예요. 자,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걸 가리키면서 이제 관객석으로 가는 거죠. 이 물건 하나 뺏어가지고 이렇게 듭니다. 이거 당신 겁니까? 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또 꼭 어떻게 하라고?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는 알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여자가 결국은 또 갑니다. 외면치 걸어 나갑니다. 이 걸어 나간다라는 건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하겠다라는 거냐면 거절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자, 그러면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현실적 조건,
더 중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인이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남자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와 듯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자, 덤, 나는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자, 그리고 넥타이를 빌렸던 관객이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자,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어? 막 험하게 했었어? 망가뜨렸어? 라고 하면 관객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표시. 소중하게 아꼈다간 되돌려 드리지요. 별표. 자, 그러니까 오히려 빌린 것일수록 우리는 더 소중하게 다루고 돌려준다. 덤,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은 아까 여기 밑에 나와있죠? 이별의 시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시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그 시간이 되면은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니까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 지금 갑자기 상당히 논리적이죠. 뭡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이 관객에게 넥타이를 빌려서 소중하게 쓰고 다시 되돌려줬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원래 우리는 이 빌렸던 어떤 물건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빌린 물건을 어떻게 쓴다?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껴서 쓴다라는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빌린 그 순간에 시간 동안은 당신을 아끼면서 대하고 사랑하면서 나중에 다시 되돌려 줄 때는 공손하게 되돌려 줄 것이다. 마치 방금 내가 넥타이를 빌렸다가 되돌려 준 것처럼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남자의 진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의 진심은 뭔데? 이 헌신적 사랑이죠. 자, 다음 마지막. 자, 남자가 결국은 하인한테 바로 차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여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되돌아와서 남자를 부축해서 일으키고 호응합니다. 이제 갈등이 해결된 거예요. 해소된 거죠. 갈등 해소. 그러니까 이 하인이 발로 차는 걸 여자가 그만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로 차이기 전에 라고 하니까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자, 그래서 결국은 사기꾼 같았던 이 남자랑 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실은 이게 진짜 볼 게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희곡이라고 하는 특징 75페이지 맨 밑에 희곡의 관례적 특성 주로 아까 내가 얘기했죠. 대사랑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시공간적 제약 얘기했는데 요것도 좀 얘기합시다. 현재형의 문학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지시고 보면은 남자 이렇게 한다, 여자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왜냐면 바로바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현재형의 어미로 쓰여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주제의식이라고 하는 거 발표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조금 이제 쉬었다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요거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정리하게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사랑 행동의 의미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좀 그 장면이 딱딱딱 떠오르는 순간 그 장면마다 이 남자가 이런 류의 대사를 냈고 이 대사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가 다다다 떠올라야 돼. 순서별로. 왜냐면 이거는 원래 작품에 또 이 중간에 요약 부분 날리고 네. 좀 짧게 압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것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소재의 역할들 있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넥타이 역할, 내적 갈등 이런 것들 어차피 나중에 시험 본격적으로 대비하면은 그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본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중간에 대사나 이런 거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들 본문 위주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많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음 주까지요, 여러분들 요 결혼 작품 있죠. 웬만하면 자습서랑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을 평가 문제집까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얘네까지 좀 다 끝내봅시다. 문제 푸는 걸 알겠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이 파트 보면 결혼. 그리고 화단도 끝내봅시다. 화단이랑 결혼.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들 좀 풀어오는 거. 여기 뒤까지 한번 싹 다 풀었네. 그치. 아니 요 화단이랑 결혼만. 아니 이 본문이 옆에 아 그치. 본문에 있는 옆에랑 그 다음에 뒤에 소단원 문제까지 다 풀어야죠. 소단원 대단원 문제까지 전부 다. 싹다 골라가지고 예, 해당하는 부분 전부 다 푸는 거야. 그렇죠. 자 하고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저기 뒤에 토론 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